자, 간을 망가뜨리는 음식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튀김 음식이에요. 간에 가장 치명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트랜스 지방입니다. 동물성 지방 아니에요. 이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튀기거나 이렇게 프라이팬에 한 음식들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부침개, 감자를 잘 햇감자가 나온 갈아가지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부쳐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프라이 기름 없이 해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거기 기름 몇 방울만 딱 들어가도 맛이 그냥 감칠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만큼 몸에 해롭습니다. 정말 해로워요. 그리고 그런 것의 문제가 뭐냐면 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매일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튀김 종류 있죠. 튀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0 매일 먹는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간에 지방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간이 팍 망가져요. 간염이 생기거나 지방간이 생기거나 간암이 생길 확률이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때로는 튀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간에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초입니다. 되게 의외죠. 술이 간에 치명적이라면, 네, 질문을 했어요. 술이 간에 치명적이라면, 자, 무엇도요? 당연히 식초도 치명적이어야 되겠죠. 양을 적게 먹는 것 뿐이죠. 자, 보세요. 탄수화물은 보통 당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과 식초는 탄수화물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알코올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차이겠죠. 아무튼 술은 당분이 효소와 결합해서 이제 발효되면서 생기고요. 술이 초상균에 의해서 고도로 발효된 상태가 바로 식초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식초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식초는 절대로 여러분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식초가 왜 좋다고 알려졌냐면 우리 소화액과 식초의 그 분자가 거의 흡사하대요. 그래서 식초를 먹으면 소화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사믹초나 그런 것으로 야채 먹으면 되게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식초로 요리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타액 중에 성분 중에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성분의 흐름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화가 우리 자체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식초가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식초를 몇 끼마다 먹었던 분들 있어요. 한 숟갈씩. 그런 분들이 식초 안 먹으면 소화가 전혀 안 돼요. 우리 몸에서 소화작용의 어떤 균형이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이렇게만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간에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별로 의식하지 않고 드셔왔던 음료수들. 야,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액상과당, 설탕,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모든 제품들을 앞으로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탕물을 먹는 것보다요, 액상과당이 들어간 주스를 먹는 게 훨씬 안 좋아요. 음료수에 과일이 별로 없다는 거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식품들 이런 것들은 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간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설탕이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특히 이 설탕은 원당도 있고 마스코도바, 파넬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네랄이 있는 설탕과 미네랄이 없는 설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설탕은 다 백색 설탕 아니면 황색 설탕 황설탕 이런 거예요. 중백당 이런 것들 되게 좋지 않습니다. 보통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를 시켜요. 포도당은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꿀은 위에서 소화하기보다는 흡수가 돼요. 근데 설탕은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과당은 보통 어디에서 처리할까요? 간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 거를 많이 먹을수록 당이 안 나는 이유는 간이 안 좋아져서 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단 것을 먹으면 당이 올라간 건 당연한데 단 것을 먹으면 간이 망가지니까 당뇨병이 안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간에서 과당을 처리해요. 그럼 이때 과당이 간에 주는 이 부담이 에탄올 혹은 알코올을 처리할 때와 똑같아요. 놀랍죠? 원장님 저는 술을 끊었는데도 왜 간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설탕 많이 드셨잖아요.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술을 끊어도 어쩌면
술을 드시는 분들보다 더 해로울 수 있어요. 하루에 설탕 먹는 양을 여러분 모르실 수 있지만 설탕도 자주 드시는 분들 보면 중독 상태입니다. 사실 글루텐도 중독을 일으키고요. 흰 밀가루도 중독을 일으키지만 설탕이 주는 중독은 정말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 단 것, 여기서도 똑같은 건강식이라도 잘 나가는 것이 통밀건빵이 새싹건빵보다 잘 나가요. 왜냐? 당분이 있으니까. 새싹건빵은 무가당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맛있는 걸 좋아해요. 설탕이 혈액을 산성화시켜요. 여러분 정말 간에 안 좋습니다. 5번째, 가공육이 있어요. 가공육. 가공육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이제 올라왔어요. 특히 붉은 고기들, 특히 이런 그 가공된 그 고기 소시지나 햄 이런 것도 정말 안 좋아. 이거는 특히 여러분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가공육을 혹시 드신 적 있어요? 있죠. 어쩔 수 없이 먹어치는 햄도 먹고 소시지도 먹고. 근데 이거 정말 치명적입니다. 가공육의 방부제, 발색제 이 성분이 간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거는 한 번만 먹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단 한 번 먹어도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단 한 번의 이 가공육을 통해서 몸이 팍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가공육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특히 동물성 지방의 함량이 높아서 간을 손상시킵니다. 가공육이 아니라도 모든 동물성 지방은 간의 손상의 가장 주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끔 영양제들, 약물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양 밀도가 높은 것들을 과하게 먹거나 자주 먹으면 간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간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어묵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어묵. 벌써 tim이 넘어가죠. 어묵의 주 재료는 밀가루와 생선살과 기름이 3가지예요. 정말 안 좋아요. 간에 가장 좋지 않은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생선 따로 밀가루 따로 기름 따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조합돼서 이거를 그냥 먹게 되면 간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